안녕하세요. 3월 31일 종목의 제왕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장중에 1.77%까지 급등을 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도 하락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일장 대응이 더 중요한 거겠죠.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알찬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강섭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 상황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섭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으로 바로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네. 미증시부터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요즘에 그냥 계속적으로 뭐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요. 전체적인 큰 추세는 뭐 무너지진 않아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미국 주식 한번 보기 전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뚫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유로스탁이고요. 뭐 프랑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흐름이 굉장히 괜찮고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0.3% 정도 하락하긴 했지만 뭐 추세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그렇게 무리 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좀 조정받고 하긴 하지만 다시 지금 쌍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 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네. 뭐 나스닥이 지금 다른 다우존스나 뭐 S&P에 비해서 좀 많이 못 가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뭐 급락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시장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뭐 소폭 하락할 때 좀 종목들이 크게 많이 흔들리고 했었는데 이번에 지금 좀 약간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S&P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냥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은 그렇게 크게 별로 걱정할 게 없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반등 나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달러가 좀 약간 강세로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유럽 시장이나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 보니까 좀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이제 인프라 플랜을 기다리면서 아마 좀 그 정책 발표 내용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조금 반응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정책에 따른 그런 세금 이슈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지 이제 뭐 인프라 법안을 진행하고 나서 뭐 법인세를 인상한다든지 뭐 소득세를 인상한다든지 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시장에 계속 부담을 주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법안 같은 경우에 진행을 했을 때 뭐 도로나 철도 그리고 뭐 통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바이든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했던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뭐 전기차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종목별로 좀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 또 예상이 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경기 순환주들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과연 인프라 법안이 끝나고 나서 오늘 발표가 하고 나서 재료가 없어지고 나서도 계속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기술주가 계속적으로 지금 국채금리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주들이 지금이 저점일지 아니면 앞으로도 조금 더 조정을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제의 그런 상황들을 한번 보시면 지금 일단 뭐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그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4월 1일 날 있죠. 4월 1일 날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그 회의를 좀 기다리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금 가격이 조금 내려가는 게 잠깐 다시 내려가는 게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눈에 보이긴 하고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런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은 지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이제 하향 추세를 이제 그리려고 하고 있고요.
각각의 곡물 가격들도 보면은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밀 같은 경우도 내려오고 있고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1.73 정도로 지금 뭐 그 어제 같은 경우에 사상 최고치를 한번 찍어주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인프라 법안 때문에 좀 국채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 국채 금리가 네. 그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올라가는 거냐. 근데 최근의 모습을 보면 최근에 이런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의 모습을 보면 물가 상승에 관련된 어떤 구리 가격, 곡물 가격 이런 것들이 급등하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게 아니라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낙관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고요. 시장에서 좀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1.73% 정도의 국채 금리가 시장이 경제가 좋아진다라는 낙관론으로 간다고 치면 사실 뭐 속도의 문제이긴 하지만 1.73%는 아직도 낮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채권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2% 정도는 넘어야 채권에 투자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물가 상승률의 부분들을 한 2% 정도 될 때까지 이제 그 파월이 좀 지켜보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채권 금리는 결과적으로 2% 이상은 올라갈 거고요. 이제 뭐 한 2.5% 이내에서 좀 안정권의 자리를 잡는지 이제 그건 향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1.73% 정도의 국채 금리 상승을 가지고 또 시장이 내려간다 이러면서 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시장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걱정할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에 대한 낙관론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밤에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정책 발표가 있잖아요. 네네. 말씀하셨듯이 법인세 인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순환주에는 호재고 기술주에는 조금 악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주도주가 그러면 바뀌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네. 인프라 법안을 이제 하면서 그 3천조 정도의 규모를 할 때 그 네.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 세금을 좀 늘려서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쓰겠다 이런 어떤 그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기존부터 계속 이제 뭐 회사들의 법인세를 예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법인세를 네. 많이 깎아줬었거든요. 그걸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거고 이제 소득세나 이런 것들은 그 좀 이제 부유한 어떤 부유층을 대상으로 좀 소득세를 좀 많이 걷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여론이 예전에 버핏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빌 게이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의 형태로 좀 세금을 걷거나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근데, 지금 네, 죄송한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화당이 찬성할지는 약간 미지수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네. 뭐 그 세금이나 이런 부분은 결국엔 조율의 문제고요. 뭐 그거를 반대해서 뭐 대구 안 대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냥 조율을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시장은 계속적으로 또 된다 안 된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뭐 약간의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 이런 것들이 상존하면서 주식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그렇게 뭐 우려할 건 아닌데요. 일단은 그 기술주 같은 경우는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한테 좀 세금을 물리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상되고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기술주들 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좀 주식이 조금 약간 눌리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 뭐 기술주 그 예전에 그 나스닥이 좀 하락할 때 뭐 그 미국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 좀 아시겠지만 네. 그 밑에 이제 작은 기술주들 이제 뭐 성장성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던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이 기술주 그런 어떤 성장성이 있는 자그마한 어떤 회사들 그리고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던 회사들 이런 것들이 좀 주식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경기 회복, 경기 순환 뭐 관련주들도 물론 괜찮긴 하지만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좀 포트폴리오를 너무 또 이제 경기 순환주로 막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또 지나가면 결국에는 또 전기차 그리고 어떤 신재생 에너지 뭐 그런 쪽에 또 어떤 그 산업군들 또 부각을 받을 거고 그렇다 보면 이제 또 작은 기술주들도 또 예전에 큰 폭의 상승을 했던 거 그런 어떤 또 상승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좀 자리를 만들면서 추세로 복귀하지 않을까라고 어느 정도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기술주가 만약에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하는 기회로 삼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일단은 경기 매수를 순환주보다는 기술주다. 경기 순환주와 기술주를 좀 포트를 좀 만들어 보자. 예, 너무 또 이제 기술주가 많이 내려갔다, 기술주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기술주가 계속 조정을 받고 추세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 기술주가 뭐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술주는 이제 끝났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이번 기회에 그냥 평상시에 담고 싶었던 종목. 예를 들면 카누 같은 종목이 있거든요. 네. 카누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 이 기술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폭락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카누가 이제 어떤 회사냐면은 그 전기차 이제 그 현대차에 네. 그 GMP, eGMP 그 플랫폼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카누 같은 경우도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이제 전기차 업체인데 현대차하고 협력해갖고 그 전기차 플랫폼을 만들어서 스케이트보드 형식이라고 하죠. 그 위에 이제 씌워서 트럭은 트럭대로 만들고 뭐 똑같은 플랫폼에다가 이제 씌워서 차를 만들고 뭐 승합차도 만들고 승용차도 만들고 트럭도 만들고 뭐 이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현대차하고 협력을 해서 일을 이제 계속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2025년도부터 이제 2023년도부터 뭐 차를 생산을 시제품을 만들어서 2025년도부터 생산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어제 이제 그 현대차하고 갑자기 그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협력 관계를 할 필요가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어제 25% 막 20% 이렇게 폭락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진 건 아닌데 단순히 이제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를 끝내겠다라고 해갖고 지금 주가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종목 개별적인 종목들이 나스닥 이런 어떤 성장주들 이런 종목들이 좀 이런 식으로 폭락이 떨어지는 종목들이 좀 있었어요. 기존에 뭐 로즈타운 같은 경우도 뭐 공매도 리포트 나왔다 해서 이렇게 폭락이 떨어졌었고 카누 같은 경우도 또 이런 현대차 이런 어떤 이슈 때문에 또 떨어졌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저는 요 부분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그 카누하고 결별을 할 때 보통은 헤어지자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좀 덜 아프잖아요. 네.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이 좀 마음이 아프죠. 이게 현대차한테 당한 게 아니고 네. 본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현대차와의 그걸 끝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헤어짐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뭔가 준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탁 뭐 헤어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헤어지자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네. 근데 약간 카누 같은 경우도 그냥 제가 혼자 그냥 이건 그냥 제 내피셜인데 혼자 생각했을 때 아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 현대차와 뭔가를 같이 하지 않아도 뭔가를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부분의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이게 지금의 가격이 지금 8.5달러까지 찍고 내려왔는데 이게 스펙주로 예전에 그 헤네시 홀딩스인가 그 스펙주가 이제 10달러로 시작했던 게 지금 원가 이하로 빠진 거예요. 이게 10달러가 원가거든요. 근데 지금 9.4달러에 형성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가격을 거의 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은 이게 저점이 깨졌다고 계속 뚫릴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반등이 나올 것이냐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부분에서 기술주 아까 나스닥 그런 종목들 중에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회로 본다라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를 여기 한 번에 뭐 몰빵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네. 좀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아, 이런 부분에서 조금 투자를 해보고 또 좀 내려오면 좀 지켜보다가 또 오늘 내려가고 또 내일 내려간다고 또 사고 내일 모레 내려간다고 또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은 한 번 정도는 뭐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좀 담아놓고 좀 지켜보다가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제 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기회다. 이게 카누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는 회사거든요. 이게 애플에서도 이제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네. 계속 이제 그런 어떤 협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 원한 건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한테 그냥 투자를 하려면 해라. 근데 이제 애플은 투자가 아니라 이 회사를 뭐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식을 원했는데 회사는 팔지 않겠다. 그냥 투자를 할 거면 투자는 받겠다라고 해갖고 애플을 하고도 또 이제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요 어떤 이 카누의 종목을 추천한다기보다 그냥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그냥 나스닥의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렇다. 그냥 잘 가던 종목들이 이번 조정장에서 많이 내려오고 또 나스닥은 많이 빠지지 않았지만 이런 개별 종목들이 그런 어떤 성장성이 예전에 처음에 상장됐을 때 예를 들어서 영국의 전기차 어라이벌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차지 포인트 충전 전기차 충전 차지 포인트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차지 포인트라는 또 나스닥 종목인데요. 이게 미국의 전기차 충전 1위 업체예요. 근데 지금 상장되기 전에 30달러에서 스펙이었을 때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거든요. 30달러 이하로. 이 종목도 굉장히 사고 싶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옆에서 이렇게 계속 기면서 계속 40달러와 30달러, 50달러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달러대를 지금 처음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다 괜찮았던 종목들이 이것도 이제 TPGY라고 이건 유럽의 충전소 1위인데 이것도 이게 그 합병이 확정되고 나서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번에 나스닥이 하락할 때 또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여러 가지 사안들, 이 소파이도 지금
이것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핀테크 업체 중에 굉장히 시장에서 기대받던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잘 가다가 이번에 나스닥 하락할 때 이런 기회를 이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한번 볼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증세 인상으로 기술주의 조정이 예상이 되는데 이때 장기적으로 보고 저가에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바이든 대통령의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미증시에서 또 대규모 블록딜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마진콜로 인해서 생긴 건데요. 네. 마진콜로 인해서 이제 그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시간에서 이제 뭐 바이두나 아니면 텐센트 뮤직이나 이런 주식들을 이제 팔았거든요. 이제 그 아케고스 펀드라고 네. 이제 패밀리 오피스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돈만 가지고 하는 이제 그 사모펀드인데 그 사모펀드에 이제 빌황이라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 사람이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조금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서 뭐 예를 들면 한 1조 정도의 돈을 갖고 한 5조 정도의 주식을 이제 산 거죠. 5조 정도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이제 그 20%만 내려가도 1조가 날아가면서 이제 돈이 없어지니까 그 은행들 같은 경우는 그런 위험이 있잖아요.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식이 내려가면 이제 한 20%만 내려가도 그냥 시장에 던져버리고 현금으로 회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처해지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근데 이게 시장에서 그 빌황이라는 이제 그 사람이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황성국 님이죠. 황성국 님. 네. 네, 황성국 님께서 그거를 골드만삭스하고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은행하고 다 같이 한 거예요. 같은 종목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뭐 노무라 증권, 뭐 크레딧 스위스, 뭐 도이체뱅크 이렇게 막 여러 은행들하고 똑같은 종목을 갖고 1조의 돈을 갖고 5조 이렇게 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썼다고 그 이상을 썼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은행들이 서로 그걸 알게 되면서 이거 내가 먼저 팔지 않으면 한 번에 이 5군데의 은행이 한 종목에다가 몇십 조를 쏟아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눈치를 채고요. 그걸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제일 먼저 눈치를 챘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가 시간외에서 먼저 팔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팔고, 나머지 회사들은 못 팔아갖고 지금 굉장히 큰 손실을 떠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제 사모펀드가 이제 그 회사가 또 여러 종목들을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큰 사고를 치는 게 아니냐, 그 규모가.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어떤 레버리지를 쓰는 회사가 이제 이 빌황만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회사들도 있는 거냐 그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좀 우려가 생겼는데요. 근데 예전에 게임스탑처럼 네. 그냥 좀 약간 지나가는 이슈고 그렇게 뭐 크게 시장을 뭐 흔들 수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다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좀 교훈을 얻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네. 투자를 어떤 할 교훈을 때 얻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네. 그냥 자기 능력만큼 하자. 그냥 너무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쓰다 보면 이 사람이 2천억을 갖고 11조 정도를 만들었어요. 이 아케고스 펀드라는 게. 근데 네. 그 긴 세월 동안에 긴 세월 동안 열심히 해서 2천억을 11조까지 만든 건 능력자인데 그 11조를 다 잃어버리는데 하루밖에 안 걸렸다는 거. 예, 그러니까 평생 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본인이 아무리 그걸 잘해서 뭐 200만 원으로 뭐 1억을 만들고 2천만 원으로 갖고 11억을 만들어도 그걸 욕심을 부리고 본인을 너무 자만하게 생각하고 너무 자만하고 욕심을 부리면 하루아침에 그 여태까지 평생 벌었던 돈이 한 번에 다 그렇게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겸손하자라는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님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대규모 레버리지를 사용하면서 그동안 수익률을 크게 냈다고 하는데 네. 전문가님은 그럼 평소에 레버리지 사용하세요? 아니요, 평소 저는 성향 봐서는 안 사용하실 것 같은데. 네, 보시다시피 저는 약간 소녀 감성을 가진 사람이라 아, 네, 남자가 신중하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예, 남자가 아니물이다. 예. 그래서 저는 약간 조심조심하는 스타일이어 갖고요. 네. 좀 과감하게 할 땐 과감하게 해야 되긴 하지만 네. 저는 그냥 제 능력만큼만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안에서 그냥 좀 과감하게 하는 거지. 저는 그냥 인생의 모토가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거 이상으로 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가님 그럼 한 번도 사용하신 적 없으세요? 여태까지? 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근데 선호하진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거의 쓰지 않는 편이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그냥 뭐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그냥
뭐 그냥 주식담보대출이나 뭐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거나 신용을 너무 많이 쓰거나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생각하는 게 무조건 맞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할 때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주식이라는 게 9번이 맞아도 한 번이 틀리면 전부 다 무너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비랑 이 분처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전에 뭐 압구정 미꾸라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슈퍼 개미들의 그런 닉네임인데 네. 뭐 압구정 미꾸라지 뭐 목포 새발낙지 뭐 이런 예전에 1세대 그런 어떤 슈퍼 개미 분들도 결과적으로 지금은 그런 어떤 재산들을 조금 그대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시고 대부분이 다 이제 좀 안 좋은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하실 때는 그런 신화 좀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자산을 몇 천억을 일구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또 다 이 흐름 속에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잘 지키면서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들이 마찬가지 이 비랑처럼 이렇게 한순간에 어떤 욕심이나 어떤 한순간에 이제 판단의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또 이제 전부 다 그냥 평생 했던 게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모래성처럼 다 무너지는 또 이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 아케고스 펀드 이슈를 통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말자라는 교훈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고 싶으신 분들, 원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에 클릭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미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요즘에 너무 좀 재미가 없긴 해요. 맞아요. 네, 너무 지지부진하고. 네, 너무 지지부진하고.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어요. 네네. 네. 올라갈 듯 하면 또 내려오고 좀 약간 좀 이제 그 신입사원한테 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 좀 답답한 심정이죠. 예, 답답한 심정.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일 좀 이제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망을? 일단은 당분간은 결과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주식은 갈 거예요. 경기나 이런 부분들의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고 있고 뭐 경제 성장률도 좋게 보고 있고 돈도 많이 풀려 있고 내려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물론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와서 그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를 했었는데요. 그걸 파월이 지금 잘 소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파월이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을 조금 이제 많이 올랐던 나스닥들을 좀 파월이 지난번 FOMC 회의 때 좀 약간 우려를 하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그걸 손을 쓰지 않고 나스닥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거 다 파월이 의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도 다우나 S&P는 안 빠지고 있잖아요. 추세 좋게 그냥 잘 가고 있죠. 그게 지금 현재 파월이 의도하는 증시의 모습이에요. 다만 파월이 의도했던 나스닥 그렇게 이제 과열됐다. 개인들이 막 들어와서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규 상장주들이 너무 스펙주들이 너무 난립하고 스펙주들이 너무 급등하고 이제 어떤 그 새로운 회사랑 합병하면 그냥 바로 날아가고 뭐 합병만 되면 뭐 80% 뜨고 막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보니까 그런 1, 2달러 종목이 막 10배 가고 뭐 적자인 회사들이 막 10배, 20배씩 가니까 그 상황들을 좀 자제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국채 금리가 올라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 그 부분 때문에 그런 회사의 주가들이 전부 다 지금 박살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지금 그게 다 소화가 됐다라고 보고요. 시장 자체는 결국엔 간다. 다만 이 과정이 이걸 계속적으로 힘을 모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4월달 실적 이제 1분기에 4월달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4월달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 실적 확인하고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근데 다만 이제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 실적은 다 좋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뭐 해운주들의 실적이나 그런 운임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그 오늘 주식시장 상황 보면 지금 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60일선에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흡수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렇게 지금 요렇게 좁은 폭에서 계속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만 지금 요렇게 하락 추세를 벗겨냈어요. 지금 요 부분에서 요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밑으로 저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빠지지 않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지금 다시 상승 좀 방향을 틀었거든요. 최소 이거는 60일선 위에서 오늘 저항을 받고 좀 밀리긴 했지만 어쨌든 최소 요렇게 이쁘게 요렇게 좁은 폭에서 움직일 게 좀 예상이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분봉도 보면 결국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폭이 거의 없는 거죠. 0.28%.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올라서 지금 61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좁은 폭에서 며칠 동안 작게 보면 거의 그 폭이 상하폭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금 옆으로 계속 눕고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누웠다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누웠다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방향을 잡겠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상황에서는 이 밑으로 이만큼 다시 내려올 만한 어떤 사유도 딱히 없고요. 그리고 뭐 요만큼 내려온다 하더라도 또 여기서 다시 지지가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살아서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 환율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장 막판에 이렇게 툭 떨어지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지수 자체도 그렇게 뭐 위험하거나 환율이 뭐 이렇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일봉으로 봐도 좀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환율 차트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뭐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제 기관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제 매도세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개인들만 계속적으로 사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의 자금 동향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예탁금이나 그런 것들도 뭐 크게 빠져나가지 않고요. 지금 한 63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연기금 10조 남았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 발 남았다. 그리고 우리 6벌 갖고 있다. 이거 막을 수 있다. 별로 이제 시장에 어떤 그런 큰 이렇게 우려는 보이지 않고 빅스 지수 같은 경우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지금 안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고요. VXX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이 조금만 상승을 해도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 그제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금만 올라가도 이 빅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미국 시장의 VXX라는 그 ETN이 굉장히 크게 하락하고 있어요. 어제도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시장은 하락했는데 VXX는 그 상승했어야 정상인데 많이 하락해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미국 인플레이션도 지금 1.7% 안정적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2% 미만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봤을 때 시장이 지금 내릴 만한 특별한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다만 시장이 너무 지루하다. 예전에 이렇게 올라올 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시장을 자꾸 기억을 지우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이런 시장은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이런 시장을 기대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게 1년에 지수가 1439에서 3266을 왔어요. 이게 1년 동안에. 이런 시장에서 계시다가 지금 이런 시장을 보니까 뭔가 큰일 날 것 같고 맞아요. 사고 있는 종목들이 네. 계속 사면 마이너스 1%, 2%, 3%, 4%, 5%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다시 뭐 7%, 8%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 5% 갔다가 계속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는데 크게 하락하진 않지만 그냥 안 움직이니까 답답하고 계속 내가 마이너스에 잡혀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좀 약간 되게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와서 이거 고점이라서 여기서 갑자기 폭락하지는 않을까 이런 어떤 또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이 앞에 이거는 잊어버리자. 이거는 거의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시장이에요. 이거는 이제 원래 없는 시장이고요. 그럼 평소에는 원래 지금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이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이제 평상시에 주식시장은 이 정도만 돼도 네. 사실 매매하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장이에요. 시장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이 코로나 터지기 전에 시장 한번 잠깐 보세요.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보셨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게 2018년도부터요.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이런 시장 보시면은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요렇게 움직이는 요 시장에서 지금 힘들다고 하시면 이거 굉장히 흐름 괜찮은 겁니다. 이 시장에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요. 아직까지 죽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게 돼요. 저도 이 시장에서 매매를 했었고요. 이런 시장에서도 매매를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시장에서 다 전부 손해가 날 것 같지만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처럼 하는 운영의 어떤 방향이 완전 다르긴 한데요. 일단은 이런 시장도 있으니 지금 현재 시장은 나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시장은 좀 더 남았고요. 아직 상승 추세. 그리고 주식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면은 지금 3,000 정도의 지수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 이 하락하는 시장 이게 지금
횟수로 치면 1년, 2년, 3년 정도 내려왔는데요. 3년 정도 내려오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부터 보면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는 2008년도에도 이렇게 큰 위기를 겪었고 여기서 뭐 10분의 1 토막 나는 종목들이 수두룩했고 망한 회사들도 엄청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길게 놓고 보면은 또 시장은 이렇게 상승하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약간 긍정적으로 한번 보시고 일단 옥석을 좀 가릴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아직은 시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고 그리고 또 코스피가 또 미국 시장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상승했던 것처럼 또 회사의 체질, 우리나라의 어떤 체질이 좀 달라지면서 좀 상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또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수익을 내보려고 하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시장이 어떤 위험 징후가 보이면 그때는 좀 조심하자.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섭 전문가가 딱히 하락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지수는 상승 추세로 지금 가고 있다.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해주셨고요. 또 실적 시즌에 맞게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됐던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때문인지 건설주들이 강세 보였거든요. 네. 전문가님 건설주들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네. 그 선거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요. 네. 단순히 그거라고 하기에는 조금 약간 이제 미국의 어떤 주택 경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뭐 그러니까 미국의 주택 가격들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막 이제 뭐 집값이 비싸다 막 이렇게 네. 했을 때만큼 지금 가격이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의 그 2월달 주택 착공 지수나 어떤 주택 경기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그 미분양도 한 60% 이상 없어졌고 그리고 이제 주택 착공도 뭐 한 80% 이상 뭐 늘어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민간 어떤 그 건설 회사들이 좀 이게 착공을 하는 어떤 그런 예상하는 것들이 좀 더 많이 지금 뭐 밀려 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그 약간 주택 이런 쪽에 좀 약간 사람들이 관심이 여러 좀 호재가 지금 겹쳤네요. 네, 네, 건설주의 흐름이 뭐 호재라기보다는 그냥 경기 지표나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건설주에 좀 유리하게 좀 흘러가고 있는 좀 모양새긴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네. 그 선거도 또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부분의 이슈가 지금 계속 이제 집값이 너무 좀 비싸고 물론 자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하면서 좀 집값이 오른 것도 있긴 하지만 지금 이전부터 계속 집값 비싸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공급해야 된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했었고 그거를 이제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하려고 뭐 LH공사랑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었는데 예전에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새로 임명돼 갖고 근데 그게 지금 뭐 LH 그 사태가 터지면서 네. 그 직원들의 어떤 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터지면서 분위기가 약간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나 어떤 선거를 할 때 약간 민영주택 쪽 위주로 해갖고 좀 민간 건설사들 위주로 해서 좀 공급이 늘지 않을까 이런 어떤 그런 약간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선거나 어떤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약간 중소형 건설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간 움직이긴 하거든요.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일반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한번 보시고요. 이제 약간 특이한 종목들 위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평상시 때, 그러니까 이 종목을 하라는 건 아니고 그냥 네. 건설주의 어떤 상황들이 봤을 때, 이게 흔히 그냥 알고 계시는 이런 건설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구나라는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시멘트 업종이에요. 시멘트, 성신양회. 네, 시멘트 업종 지금 시멘트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며칠 전부터 보고 있었는데 시멘트 가격 상승이나 이 성신양회라는 종목 자체가 대북 관련주기도 하고요. 약간 시멘트 이번에는 이제 건설주 시멘트 어떤 이런 이슈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종목 자체가 약간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오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등락이 좀 심한 어떤 이런 부분들의 모습을 보이긴 해요. 시멘트 관련된 주식들이 다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쌍용양회라는 종목도 지금 추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지금 좀 잘 만들어가고 있어서 약간 건설주를 좀 볼 때 이 시멘트 관련주들도 한번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모양 추세가 굉장히 좋죠. 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만들고 조정 기다렸다가 한번 잡아보면 이 종목들도 한번 괜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생소하신 종목일 수도 있는데 거푸집 관련주입니다. 거푸집. 예, 삼목 에스폼이라고. 이걸 제가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예전에 제가 매매를 할 때 뭐 거푸집 관련주가 뭐 이게 뭐 지금 시가총액 2천억이고 뭐 EPS가 지금 한 900원 정도 되는데 뭐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크게 그렇게 올라갈 게 없는데 예전에 이 거푸집 관련주들이 시세를 굉장히 크게 냈어요. 이거를 제가 여기를
보면서 이거를 계속 쳐다봤는데요. 와,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적이 있거든요. 이 거푸집 관련주들이. 이게 지금 삼복 에스폼이 모양이 지금 그렇고요. 이거 지금 모양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이 정도에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양봉이잖아요. 계속 양봉 계속 양봉이라서 또 한번 좀 꺾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또 되게 크게 쏘면서 전고점 넘어가 버렸거든요. 이것도 지금 기술적으로 괜찮아 보이고요. 금강공업입니다. 금강공업. 마찬가지 거푸집 관련주고요. 마찬가지 흐름 괜찮아요. 이것도 지금 그 건설주들의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올 때 마찬가지 지금 삼목 에스폼하고 비슷한 모양이 나오고 있고 약간 시멘트주 그리고 이 거푸집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하나는 철근 주식입니다. 철근. 그러니까 건설을 하려고 하면 철근 요즘에 철강 업종들이 괜찮잖아요. 네. 그중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표적인 철근 업체가 이제 한국철강. 예. 한국철강이 이제 철근이 대부분 이 업체들은 철근이 한 70%대의 사업이 철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도 다 하는 분야가 달라요. 뭐 자동차 강판, 조선 가판, 후판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분야가 다 다른데 철근 그리고 이제 강제 그 이렇게 꼬아놓은 거 있죠. 다리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네. 철선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업종들이 다 이게 그 철강 회사들이 다 하는 사업 분야가 다 다른데 이 건설주와 관련된 것들을 보면 지금 이 한국철강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밀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대한제강이거든요. 대한제강 마찬가지로 이 업체도 철근 관련주예요. 철근 관련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설을 할 때 좀 철강 업종의 강세와 그리고 이제 건설주의 어떤 그런 흐름 그런 걸로 조금 약간 밀고 올라오는 것 같고요. 약간 눈에 띄어서 일단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이렇게 민간 건설사들이 지금 그런 그 착공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 하는 착공 목표치를 조금 많이 높였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니까 주택 공급 관련 이슈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보면서 이런 이제 기존에 많이 아시는 그런 그 뭐 중소형 건설주, 대형 건설주 말고 이런 쪽의 분야도 한번 보시면 좀 관심 갖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말씀 들으니까 건설주가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네. 건설 회사부터 방금 전에 말씀해주신 뭐 시멘트주, 철강주, 또 거푸집 관련주 이렇게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딱 한 섹터를 골라야 된다면 어떤 섹터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아, 고르기 싫은데 자꾸 맨날 자꾸 고르라고 하셔갖고. 그거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아, 그렇죠. 네. 일단 너무 그러면 광범위해요. 네. 만약에 제가 고른다면 저는 네. 지금 이제 철강 업종들은 이전에 다른 이슈로 좀 많이 올라왔고요. 오로지 그냥 이 주택 건설 이런 쪽의 이슈는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 건설 회사들은 저는 주택 건설 회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제 오히려 제가 이런 중소형주들을 얘기하는 게 이 중소형주들이 그런 어떤 이슈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건 그냥 누가 사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설 업종들이 다른 건설 회사들이 크게 못 간다 하더라도 좀 계속적으로 이슈가 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시멘트라든지 아니면 그 아까 거푸집 관련주는 그냥 개별적인 이슈의 어떤 그런 추세로 그냥 흐름이 그 기술적으로 보면서 흐름이 굉장히 그 예전에도 크게 간 적이 있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유심히 보고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는 어차피 대북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꼭 이 건설이 아니어도 좀 그런 부분에 이슈가 있어서 일단 시멘트 관련주들을 좀 짧게 매매하고 거푸집 관련주들을 조금 길게 보면서 좀 비중을 좀 적게 해서라도 조금 한번 살펴보고 싶다라는 굳이 뭐 고른다고 하면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건설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시멘트 관련주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또 거푸집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자, 유심히 보자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요. 이 종목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그 출산 관련주도 대북 테마가 아니라 그 대선 테마의 단골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정책 때문에. 네, 정책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미리 움직인 것 같거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가방 컴퍼니고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일단은 앞전에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번에는 근데 이게 너무 예전에 시세를 너무 많이 냈던 종목이고 너무 뻔한 종목이라서 사실 이번에 이렇게 크게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뭐 들썩거릴 수는 있는데 일단 오늘의 아가방 컴퍼니의 흐름을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일단
지금 당장은 이래 보여도 또 이렇게 여기서 저 자리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뭐 대선할 때나 이럴 때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냥 이런 어떤 출산 관련된 어떤 이런 뭐 아기 관련된 이런 그 테마 주식들도 조금 한번 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서 한번 가져가 봤고요. 제로투세븐이고요.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아가방보다는 조금 흐름이 더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대선 관련된 그때 지난번에도 대선 테마주들 그 공약 관련주들 하나씩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부분의 하나의 연장선으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네네네. 이 종목은 그럼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이제 선거를 맞이해서. 선거를 할 때 이제 그 네. 후보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본인들 이제 공약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저출산 대책 이게 빠질 수 없거든요. 빠질 수 없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육 관련, 예, 뭐 저출산 대책,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신공항, 뭐 지하 터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빠지지 않고요. 뭐 4대강 복원, 뭐 이런 것들은 항상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런 관련된 어떤 종목들이 지금 조금씩 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하나의 연장선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콘텐츠 주들도 종목별 이슈로 강세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나요? 일단은 제가 네. 지난번에 그 제이 콘텐트리를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제이 콘텐트리가 지금 이제 좀 지난번에 추세가 굉장히 좋게 가면서 좋게 가다가 좀 조정이 나왔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은 대원미디어라는 종목이에요. 대원미디어. 예, 대원미디어가 이제 오늘 지금 추세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오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게 뒤늦게 가는 거죠. 뭐 쇼박스, 뭐 그런 어떤 KTH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갔었는데 뒤늦게 이제 또 다른 콘텐츠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원미디어가 움직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키다리 스튜디오죠. 이 키다리 스튜디오. 이게 이제 뭐 다우 그룹의 이제 그 컨텐츠 그룹인데 웹툰이나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우 그러니까 키움증권 그쪽 계열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하는 회사인데요. 이 흐름도 지금 좀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까 컨텐츠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컨텐츠 J 콘텐트리 지난번에 KT뮤직도 말씀드렸는데 KT뮤직 지니뮤직이죠. 예,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 지니뮤직이고 이것도 지금 그래서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또 추세를 돌리면서 갈 테니까 이것도 좀 뭐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느 정도 내려와서 돌리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지니뮤직 J 콘텐트리 지난번에 그 두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인다 했는데 오늘 J 콘텐트리 먼저 반등 나왔고요. 지니뮤직도 지금 좀 더 내려오고 있긴 하지만 뭐 내려올 수 있는 자리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반적으로 이렇게 들어놓고 이렇게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부분에 패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원미디어나 키다리 이제 스튜디오 이거를 보면서 아직 컨텐츠 죽지 않았다. 그냥 컨텐츠 회사들 뭐 CJ ENM도 있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있고 뭐 쇼박스도 있고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콘텐츠가 앞으로 좀 약간 미래 좀 그 컨텐츠들이 굉장히 좀 각광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 부분의 산업군도 조금 유심히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네. 신규 진입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뭐 지금 콘텐츠들 많이 안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온 것들 좀 빼고 네. 뭐 J 콘텐트리나 뭐 CJ ENM이나 이런 거 보시면 이전에 한번 주목을 받았다가요. 네.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CJ ENM도 지금 이런 상태잖아요. 그냥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와서 옆으로 기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보시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금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회사가. 되게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들을 좀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조금 회사 자체로는 가장 큰 성장성을 보일 것 같긴 한데 또 주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좋다고 무조건 주식이 뭐 걔네가 많이 가는 건 아니어서 네. 추세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형주 중에는 J 콘텐트리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조그만 종목들은 뭐 쇼박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KT뮤직 아니면 뭐 대원미디어도 아까 추세 막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키다리 스튜디오 그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컨텐츠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컨텐츠 관련 종목들의 추세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 사업 관련 종목들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 종목들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일단은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한가를 갔는데요. 이게 효성그룹의 이제 계열사예요. 효성그룹의 계열사 이제 전자결제하는 그런 어떤 계열사인데요. 이 종목이 원래는 다날보다는 이제 움직임이 좋지 않았거든요. 오늘 다날의 흐름을 보면 다날도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 다날이 지금 약간
뭐 페이, 코인 사업도 조금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아직 죽지 않고 계속 옆으로 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쿠팡 관련된 종목들 중에 저게 결제 관련주들은 쉽게 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동방이나 이런 거는 내려타고 하지만 콘텐츠와 이 결제 관련주들은 살아있는 거죠. 그 두 개는 남고 하나는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제 관련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갤럭시와 컴즈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그 다른 어떤 이슈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게 옛날에는 갤럭시아 컴즈였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이게 지금 그 삼성에서 뭐 어떤 뭐 미술관 뭐 어떤 그런 뭐 어떤 그런 어떤 신규 사업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부각을 받아서 올랐는데요. 이거는 약간 이제 그냥 개인적인 이슈고요. 뭐 추세는 계속적으로 좀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렇게 등락이 심해요. 이렇게 보시면 올랐다가 이렇게 등락이 심한 이런 종목이라서 좀 매매하기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요. 일단은 요즘에 좀 어떤 그런 미술품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오늘 단알보다 훨씬 세게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이런 개별적인 이슈를 빼고 그냥 결제 관련주들 조금 약간 유심 있게 보면 관심 갖고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결제 관련주들도 유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의 NTF의 그 플랫폼에 9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펀딩에 투자한다는 소식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마그나가 애플카와 협력을 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너무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건 이제 마그나의 생각이고 네, 마그나의 CEO가 네. 뭐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예, 우리는 준비가 돼 있다. 예, 뭐 애플이 요청하면 언제든 하겠다. 애플과는 전혀 협상이 안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공개 구원한 거죠. 네, 말하자면 네, 공개 구원했습니다. 네. 근데 충분히 근데 그 애플에서 봤을 때 이거 공개 구원을 받아도 그냥 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고 저 정도면 약간 이렇게 끌리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문가님이 지금 애플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세요? 저는 굉장히 끌리죠. 매력적이다. 매력적이죠. 예,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네. 네. 일단은 충분히 할 수 있고 예전에도 한번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래. 예전에 협력한 이력이 있어요? 네, 2014년도에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이제 그 애플에서 전기차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전부 다 해체하고 해산하고 안 한다라고 하면서 전부 다 해체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제조나 그 자동차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는 걸 이제 마그나를 염두하고선 같이 협력을 하던 관계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좀 해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마그나가 뭐 세계 3위 부품사이기도 하고 또 LG전자하고 또 이제 같이 합작법인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7월 달 정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런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마그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괜찮은데 LG전자까지 같이 있으면 애플 입장에서는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에 이제 배터리가 있고 그리고 LG전자의 그런 전기 구동 시스템이 있죠. LG 디스플레이하고 LG전자의 그런 인포테인먼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애플 핸드폰에다가 그 카메라를 공급하는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런 카메라 이런 것들도 LG에서 할 수 있고 LG 하우시스나 이런 걸로 이제 내장재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봤을 때 마그나하고 LG하고 같이 한다고 할 때 애플이 같이 협력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업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근데요, 전문가님. 지난번에 현대차처럼 이렇게 이슈에만 기대감으로만 많이 올랐다가 또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은 클까요? 실제로 계속적으로 뭐 하면서 하게 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뭐 오르진 않았어요. 그냥 어제 일시적으로 한번 그냥 좀 얘기는 하긴 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시장에서 인식할 때 마그나가 그렇게 공개 구원을 했으니 쟤네 사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싫다. 카누처럼 우리는 안 하겠다. 뭐 현대차처럼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구원을 한다. 이렇게 한 거니까 제안을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애플 쪽에서도 조금 더 신경 쓰고 보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애플과 LG, 마그나 어느 업체도 뭐 상용차를 하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기 그런 어떤 플랫폼 그리고 그런 어떤 OS 이런 걸로 잘 만들어서 완성차 업체에 그냥 딱 완성차와 IT 회사들의 연합의 구도로 새로운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좀 약간 재밌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고맙습니다. 후에 뵐게요. 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